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장 제3장은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갖는 의, 방식, 효과, 그 다음에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그 다음에 개시결정 후 변제기 인가 전까지 법원 사무관 등과 법원의 회생위원회 업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서너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개시결정의 의, 방식, 효과, 개시결정의 내용 및 유의점. 개시결정에 수반하여 결정할 사항은 무엇인가?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속히 개시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각사유는 7가지라 그랬죠.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1월에서 2월 이내,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3주에서 1월 이내로 정하는데 변제계약 수정 및 송달 업무의 처리 기간 때문에 이 기간 말일과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일 사이 기간이 지나치게 급박하게 되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수정된 변제계약을 제때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판단되는 요구되는 처리를 위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기일을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의 내용. 개시결정 이후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실무상 전형적인 문구로 간략히 기재하고 있답니다. 기재라는 양식 20 나중에 보겠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 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개인파산에서는 관지인한테 넘어가죠. 관리처분권이. 다른 도산 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는 중지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회생 절차가 우리나라 도산법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데 개인회생 채권자문으로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이걸 못합니다. 금지됩니다. 중지금지 대상. 중지금지된 절차는 개인회생 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기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이 아닌 개인회생 재단 채권, 환치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허용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 중에서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됐을 때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등만 중지금지된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는 집행장애 사유에 해당되고 집행장애 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이 직권조사상이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정본 제출 등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집행정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지, 금지 효과.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하고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해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누차 나왔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존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에 기하여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존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집행장애 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집행 절차를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는 이미 한 집행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집행 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 처분한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토스테이, 자동중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봉급 등 소득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인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개시결정만으로 가압류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 전에 미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600조 3항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 취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지금지 효력 존속기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인가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는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지 효과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중지 말고 금지. 개인회생 절차는 각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금지.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데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되면 개별적인 채권 실행을 할 수 없고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법 582조 문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라는 표현은 없지만 법제 593조 제1항 제4호에서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변제 금지를 위하여는 중지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고 법제 600조 제1항 3호에서 개시 결정 효과로서 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제 582조 역시 개시 결정 후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변제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하나며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이나 마찬가지 똑같죠. 따라서 조세 중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 583조 제1항 2호 소정의 조세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되어 수시로 납부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조세, 즉 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법 583조 제2항 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조세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변제금지 효력이 미치므로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해서는 아니 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파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즉 절차 개시 당시 이무 납부기한이 도래하였거나 583조 제1항 제2호 열거지 아니한 조세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변제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제금지 효력이 미치므로 개인회생 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해서는 아니 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다 2년 안에 1년 안에 다 내야 됩니다. 소송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제도를 두어 이 기간 안에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도록 규정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송행위는 이와 같이 중지 금지 대상에 제하하고 있어서 개시 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따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604조 1항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채권 조사 확정의소로 변경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600조 3호는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 소유 결과 이외의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의 청구 취지를 개인회생 채권의 존부나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 그 결과를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파산하고 똑같죠. 그러나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확정은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의해야 할 것이고 소송 이론에 따라 동일한 발생 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 절차 처리인 개인회생 절차의 성격,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600조 제1항 3호가 단서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당시 이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의해 이행의 세로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서도.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등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 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 처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처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이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에 기한 처분은 중지,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가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서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 변제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 600조 3항에 따라 법원이 이해강의 신청에 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답니다.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해강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파산 절차에 관하여는 비록 법 제6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속행 또는 취소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기타 효과 600조 제1항 또는 2항이 규정해 처분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정지죠. 32조 제3호 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효과로서 시효 중단 효를 규정한 법 제600조 4항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600조 4항에서 말하는 시효 중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하여 발생하는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는 목록에 애초부터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에는 589조 2항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보다 우선하는 위 개시 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중단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600조 4항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589조 2 제2항에 기재된 사유로 목록에 개인회생 채권이 추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법 32조 3호에 따라 수정된 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법 600조 제1항 3호 단서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중지되지 않는 것은 앞서 봤죠. 개인회생 채권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일까지 중단된다. 만약 이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 수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수개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 위법이 있다. 이건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스타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개시 기각 결정 및 효과. 개시 기각 결정. 법원은 제2장 11절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95조에서 정한 개시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시 기각 결정의 효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률효과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으로 법원이 이미 내린 법 592조의 보전처분이나 593조의 금지 중지 명령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 간에 중지 금지 명령의 경우 법 590조 제3항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금지된 절차가 속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592조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시 신청이 기각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598조 제2항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법 592조 보전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즉시 항고 기간 중에 새로이 보전처분을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를 규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존재로 개시 신청 기각 결정 전에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의 보전처분 규정인 413조 제1항에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보전처분이 개시 결정이나 개시 신청이 각하 기각 결정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실무상 해석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점. 592조의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전까지 재산의 산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결정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존속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598조 3항에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 절차 기각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은 사실은 법원에서 신경 쓰는 거고 이제 개시결정을 기각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효과로는 담보권 중지된다는 거, 그렇죠? 체납처분 등 중지금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개시결정이 어떤 법률적 효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